2020년 12월 24일 목요일 저녁 8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이 25일이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뭐 옛날은 뭐 쉽게 말해서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오늘이 24일이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전혀 크리스마스 기분은 전혀 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모임을 금지를 시키고 이래 있으니까 정말 9시 넘어서는 그냥 옛날로 치면은 밤 12시 넘은 상태와 거의 같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크리스마스 이브 날 또 한 이브 전만 하더라도 한 크리스마스 한 보름 전부터 계속 길거리에서 캐롤송 같은 것이 많이 나오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캐롤송 들어볼 일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금년은 더 그렇습니다. 꽁꽁 얼어붙었고 5인 이상 이렇게 서로 같이 만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는 이런 실정이니까 참 옛날처럼 그런 기분은 전혀 느낄 수가 없는 상태고 그렇네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금년 연말 해봐야 얼마 남지 않았네요. 25, 26, 27, 28, 29, 30, 31 일주일 남았는데 7일 남았는데 그 7일 동안에 어떤 제품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아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없이 계속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일을 해야 되고 토요일도 해야 되고 일요일도 해야 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참 전에 같으면은 3일 연휴인데 전혀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국가혁명당 이제 여기 부산하고 김해에 이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천상 금토일 꼼짝을 못합니다. 회사 일이 너무 급하니까 이제 지나고 나면 조금 더 아마 일요일은 아마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품이 꽉 밀려 있으니까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부산광역시당 당원님들 이런 추운 날씨에 내일 25일 날에 아마 지금 삼성 살리기 그리고 이제 상속세 폐지 이제 이것을 요런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가혁명당을 이제 알리는 겁니다. 국가혁명당을 알리는 것은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알리는 일인데 그런 일에 같이 동참을 반드시 해야 되고 또 김해에서도 이제 하고 있는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회사 일이 좀 일이 되니까 좀 동참을 같이 못해서 상당히 죄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지금 한 보름 전부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없이 계속 일을 하니까 사람이 좀 많이 좀 지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물건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 시간 안에 이제 납품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좀 그렇습니다. 말이 좀 많이 길었네요. 나는 안전하 쓰나 자나깨나 늘 이제 오매불망이죠. 오매불망 늘 허경영 총재님을 생각을 하고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가르침을 묵상을 하고 또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앞일을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을
어떤 식으로 될까 좀 이렇게 예측을 좀 해봅니다.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내 이제 뭐 그런 예측을 뭐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내가 내 이야기 하지만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김중태 씨라고 있습니다. 김중태 씨. 그 중자 중 그다음부터 태. 그러니까 그 중태. 그러니까 내가 좀 잊어버리지 않는데 좀 그 사람이 어떻게 좀 위독한 상황이 되면은 중태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슨 사고를 당했으면은 중태다 뭐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중태입니다. 중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그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니까 재직할 때인데 이제 퇴직할 그 무렵이니까 아마 2014년 아니면 2015년일 거예요. 그때 이제 김중태 씨라고 우리 그 유튜브 치면은 나와요. 그분이 이제 어디야 하면은 공무원 교육원인가요? 아마 그게 거예요. 공무원 교육원에 이제 그 금정구에 있어요. 부산시 금정구에 공무원 교육원에 오셔가지고 그 강의를 하셨어요. 그분이 어떤 강의를 하셨느냐 하면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2014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 아닙니까? 한 6년 전에 그때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그분 강의를 흥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이제 앞으로 사자 들어가는 직업은 많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특히 이제 약사 되시는 분한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약사는 약을 제조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얼마든지 인공지능으로서 충분히 가능하니까 도태되는 직업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운전기사들 이런 분들도 이제 도태가 되는 그런 이제 직업이 되는 거죠. 자동차가 지금 현재 전기 자동차가 이제 그때 그분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때 6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전기 자동차가 이제 그 대세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휴대폰, 거대한 휴대폰, 큰 휴대폰 밑에 발통이 4개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동차 부품이 한 3만 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한 12,000개 정도의 부품이 이제 없어도 얼마든지 차는 굴러간다 이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자가용 거기에서 12,000개 부품이 없어진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차는 정상적으로 이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차가 나오니까 그게 12,000개 부품을 생산하는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실업자가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포드가 이제 자가용을 대중화시킨 분이신데 그 이전에는 포드가 이제 자가용이 대중화되기 전에는 이제 뭐 주문 생산을 받았다 그래요. 이제 한 대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하면 이제 만들어 주고 그래 막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이전에는 이제 마차가 대세였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말의 말굽도 이제 이렇게 만드는 회사도 있고 이제 말 위주로 이제 이렇게 말이 이제 운송 수단이 됐는데 그것이 이제 자가용이 이제 포드로 인해 가지고 자가용이 이제 점점 이렇게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그걸 이제 이용을 하다 보니까 마차 산업은 이제 도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하면은 거기에 말 사료를 뭐 대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이제 말굽 만드는 뭐 대장간들 이런 것도 없어지게 되고 또 심지어는 이제 말이
그 거리를 다니면서 이제 막 말도 똥을 누잖아요. 그리고 똥을 길거리에다가 아무래도 이렇게 누게 되면은 그걸 또 치우는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 있는데 이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실업자가 돼 버리잖아요. 그건 뭐 비근한 예죠. 그러니까 그 자가용이 대중화됨으로써 마차 산업에 이제 말이 운송수단으로 할 때에 종사했던 모든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었듯이 앞으로도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발달하게 되면은 없어지는 그런 직업이 많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이제 변호사들은 또 그렇게 들어가죠.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좀 많이 이제 힘들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를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그분의 강의를 참 들은 게 기억이 많이 나고 이런데 어제 무심결에 요즘 이분은 또 어떤 유튜브를 좀 올리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이제 김중태 씨 이제 이렇게 한번 치보니까 유튜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 8년 전, 6년 전에 있었던 곡에서 이제 멈춰져가 있고 그 최근에 뭐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안 그러면 최근에 몇 달 전에 뭐 유튜브 강의를 한 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겠습니다. 못 찾아봤어요. 혹시 뭐 다르게 있는데 내가 못 찾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근황이 또 궁금하고 뭐 그렇습니다. 앞 세상은 이제 인공지능 뭐 4차 산업 이 이제 놓음으로써 없어지는 직업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새로 많이 또 직업이 생길 것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김중태 씨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역사학자 같기도 하고 이분이 또 다른 똑같은 이름이에요. 김중태 씨라고 있더라고. 전에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원효 결서를 이야기하면서 김중태 씨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분의 육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제 처음 들었습니다. 보니까 이분이 진짜 그 어떤 확신을 가지고 또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상당히 아마 나이는 내보다 좀 많게 보이던데 많죠. 왜냐니까 이분이 김중태 씨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한일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김종필 그 당시 중앙정보부장을 이제 이렇게 일본에 보내가지고 한일 관계를 이제 다시 복구시키는 그런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한일 협정이라 그러나 그런 거 할 때 데모를 심하게 했는가 봐요. 그분이 김중태 선생님이라 해야 되겠네. 데모를 심하게 하고 그래서 아마 그분이 구속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속을 한 5년간 구속을 했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1965년도 이때 한일 관계가 이제 다시 이제 복구가 되는 그 시점이니까 그 당시에 대학생 같으면은 한 20살 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그 당시에 한 10살이니까 내보다 10살 많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최소한. 그러면 그분 한 75세 정도? 지금 보니까 저게 누구냐? 장기표 선생님하고 아마 연세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좀 더 검색해 보면 나오겠죠. 하여튼 그분이 이제 우리 국군을 예측한다에 대해 가지고 강의를 쭉 해놓은 게 있어요. 그렇게 들어보니까 상당히 재미가 있고 이래서 요즘 어제부터 오늘 계속 그분의 강의를 듣고 있는데 상당히 유익하고 그렇네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이제 강의를 딱 하다 보면은 듣다 보면은 이분은 말씀에 이분이 힘이 있어요. 확신감이 있고 힘이 넘쳐요. 그거는 박인수 선생님하고 거의 같은 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말씀에 힘이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군을 예측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그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엄청 잘 된다.
어마어마하게 잘 된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올해 내년 2021년 이제 신축, 그다음에 2022년 이민, 2023년 개묘, 그다음에 2024년 갑진, 2025년 을사, 2026년 병호. 뭐 근데 그분은 2025년 을사년 9월달에 남북 통일이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2025년에는 아시아 통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또 세계 통일은 2030년에 된다 하셨는데, 남북 통일은 허경영 총재님 말씀은 2030년 이후로 된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세계 통일하고 난 이후에 북한에서 자꾸 이제 서로 합치자라고는 이야기를 자꾸 이제 졸라댈 때 마지못해서 이제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통일의 티그자만 꺼집어내는 사람만 있어도 삼천교육대 지도자 정치 교육대 보낼 정도로 말이에요. 아마 꺼집어내지를 못하게 해버려요. 물론 허경영 총재님께서 세계 남북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돼야 될 입장이지만은, 그러나 그 때가 있다고. 그 하기 이전에 아시아 통일 되기 이전에 남북 통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버리고, 부산에 이제 남한의 그 졸부들이 말이야, 북한의 그 진짜 그 순수한 우리 한민족의 혈통이 씨가 보존대가 있는데 그 여성들을 이렇게 작살을 내버리니까, 첩으로 색간대로 두게 되고 말이야, 쉽게 말해서 오염을 시켜버리니까 그걸 못하게 해버려야 돼요.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통일의 티그자도 못 끄집어내게 한다고 하시니까, 아마 김중태 씨하고는 허경영 총재님하고의 그 통일되는 연도가 한 5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그분은 우리나라가 엄청 이제 잘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분은 뭐 특별한 종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 인류가 내와 한 몸이다, 나와 한 가족이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상당히 내하고 좀 주파수가 그 만나면 상당히 좀 반갑게 맞이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 신분이 어느 정도가 된다 이러면은 박인수 선생님이나 그 김중태 그분이 원효도 쓰고, 또 뭐냐 그 뭐 예수에 관한 책도 쓰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뭔가 그분이 역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밝더라고요. 우리나라 고대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밝고, 박식하신 분은 틀림이 없고, 확신성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는데 상당히 그 배울 점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앞으로 새로 밝혀나가야 될 것 같죠. 박인수 선생님 말씀도 그렇고. 정말 앞으로 완전하게 새로운 세상이 되는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배웠던 이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또 들이 듭니다. 제가 12월 9일 날에 하늘군 가서 허경영 총재님을 좀 만나 뵈야 되겠다 생각이 이제 좀 들고 이래가지고 10월 9일 날 가서 이제 총재님을 만나 뵙고 그랬는데, 바로 이제 내가 이제 접견하기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분이 세척이 해가지고 총재님과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한 6년 전인가 그때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잠시 이렇게 멈추고 있는 상태인데, 뒤에서 이제 큰 차가 와가지고 자기를 뒤에서 박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가만히 이제 차를 시동을 끄고 이제 조용하게 있는 그 상태에 뒤에서 차가 이제 심하게 이제 받아가지고 이분이 안전벨트를 한 상태인데도 상당히 다쳤는가 봐요. 그래 충격이 강해가지고 눈도 이제 못 보게 되고, 척추뼈도 이제 좀 다치고, 이렇게 상당히 참 손도 굉장히 많이 떨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손이 아파가지고 차라리 이 손을 이제 진짜 잘라냈으면 좋겠다 할 생각이 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이 심했다 그래요. 6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교통사고로 그렇게 한순간에 사람이 이렇게 장애인이 된 거죠. 그런데 대구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총재님을 이제 만나 뵙고 그분이 이제 만나 뵙고 이제 치료를 받은 거죠. 받고 한 1분 정도 만에 이제 손 떨리는 것도 닿고 못 봤던 것도 이제 보게 되고 이제 정상적으로 걷고 이제 이러니까 이 사람이 좀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앉아나 서나 자나깨나 이분은 불교 공부를 조금 하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염염 오매불망 이렇게 외우고 읽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 한 5시간 정도 빼고는 허경영 총재님은 이제 외운 거죠. 우리가 옛날에 태울주를 그렇게 읽었습니다. 훔치운치 태울전상군 훔리지하도래 훔리안민 사파 이렇게 많이 외웠어요. 태울주 100만동 운동을 하고 그랬는데 왜냐하니까 앞으로 이제 병겁이 오면은 태울주를 읽어가지고 태울주 기운이 몸에 꽉 차 있어야 이 병겁이 우리한테 침범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이랬는데 아마 이분은 허경영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읽었는가 봐요. 허경영 이렇게 하니까 이제 기적이 일어났는가 봐요. 그래서 참 자미궁 500궁을 이렇게 갖다 이제 500궁의 현상을 이제 이렇게 체험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꽃이 63빌딩만한 꽃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무 한 그루가 얼마나 큰지 수백 명이 이렇게 인간띠를 매가지고 빙 둘러서서 이제 한번 안아야 될 만한 그런 큰 나무가 있다 그래요. 야. 그리고 백궁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이제 멋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다 1m 한 80, 1m 90 정도 되면서 참 진짜 너무너무 얼굴이 잘생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백궁의 이제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 것을 내가 바로 앞에서 들었어요. 바로 이제 불과 1m도 안 될 겁니다. 나는 바로 그 사람 뒤에서 이제 듣고 하는데 오늘 그거를 들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분이 아상 수자상 무슨 중생상 그런 거 하면서 보살의 단계 부처의 단계를 끄집어내면서 백궁하고 반갑습니다. 백궁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총재님께서 굉장히 혼을 내셨는데 석가가 온 것은 욕계에서 온 거죠. 욕계, 색계, 무색계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 도솔천에서 왔단 말이에요. 사천이 도솔천이고 사왕천이고 야마천이고 도리천이고 도솔천이고 타와자재천이고 이리 있는 것이 욕계거든요. 쉽게 말해서 33층까지 있으면은 그거는 한 4단계 정도 되는데 그걸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총재님께서 좀 야단치셨는데 그분이 아마 그런 감히 이제 백궁의 세계를 석가모니 따위가 있던 그런 세계하고 비교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대규모를 하셨어요. 그거는 그렇고 이제 그분이 이제 간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총재님께 이제 좀 아련을 하고 이제 면담을 하고 이제 마음 같아서는 하늘궁에 내 같이 좀 더 있고 싶었지만은 거기서 내 혼자 갔기 때문에 내가 이제 부산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이제 빨리 볼일을 봐서 내려와 버려야 되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거기서 1박도 하고 총재님 말씀을 더 이제 옆에서 아련하는 딴 사람들이 아련하시면서 또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것을 다 듣고 싶었는데 이제 내려와야 될 시간이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내려가는 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 가지고 마을버스를 기다려 가야 돼. 마을버스가 1시간에 한 대 오는가 그랬는데 그것도 타고 그것도 또 갈아타고 저 구파발까지 가가지고 기차로 갈지 비행기로 갈지 고속도로로 갈지 아직 정하지를 못한 상태니까 빨리 나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 볼일 보고 빨리
넣으려고 하는데 이제부터 오늘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예요. 이때까지는 서론이고 총재님께서 딱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이번이라고 것은 2020년 4월 15일 날 총선에 출마하신 후보자들을 이 앞으로는 입법 활동을 하는 의원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제 그래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에 그 이야기는 전에 이제 총재님께서도 한번 하셨죠. 하셨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직접 이제 이렇게 하늘궁에서 내가 직접 내가 가까이에서 듣기는 가까이에서 그날을 들었습니다. 12월 9일 날에. 그래서 지금 어제 며칠 전에 총재님께서 누구하고 이제 그 대화를 할 때에 이번 총선에 뭐 그 4.15 총선 때 이제 뭐 조작 선거다 무슨 뭐 이런 게 좀 있었지 않았느냐 하면서 긴 말은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직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고 또 그 말을 또 해야 될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했는데, 정상적으로 했으면은 한 15명 정도는 당선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4.15 총선 때.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에서는 한 10번까지, 그러니까 그리고 지역구에서는 한 5명 정도는 당선이 되었을 건데, 이제 부정선거가 없었으면은 한 15명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 긴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선을 보면 알 것이 아니냐 뭐 그러면서도 살짝 넘어가셨는데, 지금 내가 이래 볼 때는 내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그 알바트로스는 우리 한국말로는 신천옹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그 일명 바보새라고 해요. 그 이제 뭐 새인데 뭐 새가 날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새는 날아다니지도 못하고 그 남극에 있는 펭귄처럼 껴우뚱껴우뚱 걸어다닌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잡히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게 무슨 놈의 새가 이래가면서 바보다 이래가지고 바보새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바보새가 때가 되면은 말이에요. 때가 되면은 저 이제 그 해변가, 내 이야기는 몇 번 이야기하는데 저 그 바닷가 옆에 큰 언덕 위에 거기에 이제 걸로 다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태풍이 치고 바람이 세게 불 때 그때 이제 그 바람이 올 때는 그 바람을 자기가 타면서 날개를 쫙 펴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이 바보새가 어느덧 모르게 가장 큰 새가 되면서 가장 높이 또 가장 멀리 가는 새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쫙 이렇게 펴면은 그 길이가 엄청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나는 그런 멋진 새가 된다. 뭐 그런 새가 있어요. 그렇듯이 이번에 지금 현재 저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해가지고 총선에 출마하셨던 분 모두가 다 낙선이 되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조작을 했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낙선이 다 됐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이제 다 당선이 돼 가지고 입법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없애야 될 법은 빨리 없애버려야 되고, 또 이제 만들어야 될 법은 만들어야 되니까 이분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할 건데, 그 때가 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뭐 금년 2020년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선거만 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경기가 어려웠지만은 국민들의 이 머리가 말이에요, 그 좀 속된 말로 하면 대가리가 1번 아니면 2번만 찍으니까 1번 아니면 2번만 찍으니까, 물론 3, 4, 5번도 후보자도 있지만은
그건 없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적게 찍고 국민 대다수가 1번 민주당 아니면은 뭐 그 당시는 미래통합당이었죠. 미래통합당을 찍고 나면은 나머지는 뭐 그냥 몇 사람 안 나니까 야 그렇게 주류가 찍는 이 습성이 그때도 어려웠지만은 그것을 버리지를 못한다 이 말이야. 하루아침에 자기가 묵은 습성을 딱 이렇게 뜯어고치지를 못한다고. 그런데 이 코로나가 사람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갈수록 코로나가 기승이 심하잖아요. 처음에는 뭐 바람을 스쳐 지나가는 처음에는 마음을 스치며 지나가는 타인처럼 흩어지는 바람인 줄 알았는데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처음에는 말이야 잠깐 반짝거리다가 없어질 줄 알았던 그런 코로나가 그렇게 잠시 이제 반짝거리다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점점 심해지잖아요. 아마 1년 됐잖아요. 1년. 그리고 이제 어제 아래부터는 이제 영국에서는 변종 그 코로나가 이제 또 생겨가지고 지금 영국은 그 마트에 식량이 동났다는 그런 말까지 들리지 않습니까? 변종 코로나가 생겼으니까 영국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점점 심해지잖아요. 지금 뭐 오늘 당장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5인 이상 만나는 것을 금지시키니까 수도권도 그렇고 전국에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상인들, 영세업자들 그리고 진짜 뭐 사회 전반에 걸쳐서 모든 그 영화관도 그렇고 PC방도 그렇고 그 뭡니까 뭐 저 음식점도 그렇고 말이에요. 술집도 그렇고 사람을 못 만나게 하니까 영업이 안 되잖아요. 영업이 안 되니까 임대료 내기도 그렇고 그럼 임차인도 건물주도 어려워지고 말이요. 다 폐업하고 나가버리니까 임대인도 어렵고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이게 점점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지 가지고 말이야. 자꾸 어려워져 가지고 진짜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돼야 이제 의식이 바뀐다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그래 돼야 대가리가 이제 좀 깨지고 의식이 바뀌어 가지고 에이 1번 2번 찍어봐야 이렇게 좋을 게 뭐가 있단 말이야. 서울시장만 하더라도 내가 막 실명을 덜먹거려서 미안하지만 오세훈이가 나왔지만 오세훈이 그 참 한물 가도 여러 번 간 사람 아니냐고. 이 말해서 좀 미안하지만 실제 그렇잖아요. 나경원이도 그렇고 말이야. 안철수도 그렇고 뭐 그 사람 물론 뭐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들으면 좀 서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허경영 총재님에 비하면은 참 진짜 그 뭐 태어난 지 뭐 1시간도 안 되는 그런 애들도 안 된다고. 태어난 지 100일이 아니고 태어나가지고 1시간도 안 되는 그런 핏덩어리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천지 내역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 거 비교한다는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이 서울 시민들이 대가리가 좀 이렇게 팍 깨지 가지고 이거 1번 2번이 아니라 허경영 총재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몰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딱 서울시장이 딱 되셔 가지고 70%의 예산을 팍 줄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20조 원을 딱 줄여버린다. 30조 중에서 20조 원을 쭉 줄여버리고 공무원들 그 봉급은 줘야 되니까 봉급 주고 청소하는 사람들 청소하게 하고 딱 줄이면 얼마든지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모범 케이스로서 보여줄 수 있고 특급수 제공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재산 보유세 그리고 자가용 보유세 이런 걸 딱 안 받게 되면은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이제 그리고 이제 자연히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운이 다 되니까 결국 이렇게 뭐 끝까지 간다 하더라도 내년 3월달까지고 2020년 3월달까지 5월 8일까지고 중간에 또 뭐 그만둘 수도 있죠. 대한민국 대통령 뭐 여러 분 있는 중에서 임기를 제대로 못 마친 대통령이 많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말이야. 그 최규하 대통령도 그렇고 윤보선 대통령도 그렇고 말이에요. 중간에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운빨이 다 돼가지고 그만두는 분도 있고. 난 뭐 그분이 뭐 언제 뭐 할지 안 할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끝까지 간다는 말도 있고 안 간다는 말도 있고 나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 대선의 결과가 이제 1월 6일 날 이제 앞으로 한 15일 이내죠. 15일쯤 지나면 미국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거의 확정이 될 건데, 미국 상원 하원에서 확정이 될 건데, 그래 되면은 미국 이번에 이제 대선에서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이 아무리 돌대가리라도 그걸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말이야. 그것이 이제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또 더불어서 4.15 총선이 이제 부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지게 되면은 이거는 원천적으로 무효니까 재선거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국민들이 언제쯤 알아지느냐, 요게 문제죠. 그래서 아마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난 이후에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서울시장 선거 전에 국민들이 알 수 있을런지,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알는지, 대통령 선거 전에 알 수 있을런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알 수 있을런지, 4개 중에 1개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4번째가 또 타당하지 않느냐 이 생각도 듭니다. 대통령 선거가 지나고 난 이후에 이것이 이제 공론화가 돼 가지고 이번 4.15 총선의 이제 실체가 확 밝혀지게 되고, 그리고 언론이 이제 공정 보도를 하게 되고, 그때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고 나신 이후에 양적 완화를 해서 1억 원의 코로나 생계 지원금을 지급을 하게 되고, 또한 대통령 이제 비상계엄을 내려서 부익부 빈익빈을 만든 정치인들, 그리고 사법계에 종사하셨던 분, 특히 또 언론에 종사하셨던 분들, 이런 사람들 딱 3,000명 골라 잡아 가지고 특수교육대에 가서 뭐 그분들은 상당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거기에 잡아 넣고 동시에 또 1억 원의 코로나 생계 지원금 및 배당금을 이렇게 150만 원씩 이렇게, 또 65세 이상은 220만 원 지급하게 될 때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참 가히 하늘을 찌르는, 우주를 찌르는 그런 폭발적인 인기를 받게 되고, 그때에 4.15 총선의 부정이 드러나게 되면은 국민들이 이제 그때는 뭐 1번, 2번은 찍을 수가 없죠. 무조건이다 말이야. 국가혁명당 공천받았다 하면은 무조건 이거는 다 당선이 되는. 그래서 알바트로스가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나는 그런 바람을 타고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나르듯이, 이번에 나왔던 총선에 나왔던 후보자들이 모두가 대거 당선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리라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속세 폐지, 그리고 김영란법 폐지, 뭐 정교조 폐지, 수능 폐지, 이 모든 없애야 될 것은 과감하게 금융실명제 이런 것도 빨리빨리 없애버리고, 또 이제 총재님께서 원하시는 그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 법 제정을 신속하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그 뭐 한 몇 달, 한 달 아니면은 대한민국이 확 바뀔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김중태 씨도 그렇게 하고, 김중태 선생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박윤수 선생님도 그렇게 하고, 지금 이분은 역사를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물매가 트여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직감으로나 모든 것이 2020년부터는 확 바뀌어진다.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제 홍역 같은 거와 같아서 일시적이지만은, 이곳이 이제 그 구름이 지금 그 달이 하늘을 잠시 이렇게 가리는 그런 일식이 있지만은, 요것은 언젠가는 지난단 말이야. 코로나는 지나가는 거거든. 그 지나가게 되면은 다시 본태양, 이 태양이 쫙 비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가 일시적으로 해를 가리고 있지만은, 요것이 이제 끝이 나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우뚝 솟아나는 그러한 것이 이제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과 동시에 그런 것을 피부로 느낄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속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너무 기존 메이저 언론에서 완전 이거는 우리들로 하여금 가짜배기 뉴스를 줬거나,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것은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밖에 없구나, 이것을 국민들이 깨달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고 완전히 참
꿈에 그리던 그런 이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39분에도 그냥 끊기지 않았네요. 이상.